멀리 연기가 나는 곳이 보여. 서유 씨가 보낸 이 기계세를 날려봐. 긴급한 상황이니 추락 지점은 서둘러 파악해야 하네. 설상가상으로 추락 소동에 놀란 괴물이 있으니 더는 지체할 수 없겠어. 사고 지점을 찾았어. 비행사는 안에 없는 듯하니 다행이군. 사고 전에 탈출했다면 아직 근처에 있을 걸세. 찾았군. 저 사람이 서유 씨가 구조를 부탁한 사람일 걸세. 흉물에 포위됐으니 서둘러야겠어. 너도 몸 조심해. 이봐! 여긴 위험해! 어서 가! 천박사로 가서 청이가 위험하니까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해! 걱정하지 마. 우린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도 겪었다네. 괴물이 너무 많군. 조금만 더 버텨. 별일 없다면 옹기군이 곧 도착할 걸세. 어서 도망치세요! 이 괴물들 당분간은 못 올라올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우린 널 두고 가지 않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위험해.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운기, 정렬, 전투 준비. 청예, 조금만 더 버텨. 곧 구해줄게. 천박사의 조타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위험한 일을 처리하실 줄은 몰랐군요. 원래대로라면 사진공에서 공문을 검토하고 있어야지. 하지만 청해가 공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고 귀한 손님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으니 엄마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청해, 어서 은인분들께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아니, 괜찮아. 어려운 일도 아닌걸. 천만에 천 박사가 해야 할 일인데 두 영웅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게 하다니 정말 면목이 없어. 두 영웅 덕분에 청해가 무사할 수 있었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럼 사진궁에서 차 한잔하며 얘기를 나눌까? 감사 인사로 좋은 차를 대접하고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이기도 해. 저희도 서로를 더 알아가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는 저희에게도 영광이죠.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청해가 소란을 피워 두 사람에게 폐를 끼쳤으니 다시 한 번 더 사과하지. 또 이러시네? 어찌된 영문인지 묻지도 않으셨으면서 저부터 혼내시고. 상황이 정말 급했다고요. 저에게만 그 기술이 있어서. 하지만 약속했잖니, 청해. 이 일은 집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자. 미안해. 면목이 없어. 이따 봐. 어공에게 저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 천박사의 책임자는 수완 좋은 장사꾼이라 생각했거든. 그 여우족 소녀처럼 말이야. 하지만 방금의 전투에서 어공은 경험이 풍부한 전사라는 걸 알 수 있어. 활을 당기는 시기나 타깃 선택도 완벽하더군. 조타수가 직접 나선 건 딸도 구하고 모처럼 솜씨도 선보이기 위해서일 거야.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군. 난 내가 싸웠던 것조차 잊을 정도로 고향에서 여유롭게 살았거든. 열차에 오른 뒤로 오랫동안 잠잠했던 열정이 점차 돌아왔지. 그러고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군. 청해가 멋대로 별대목을 운전해서 구조하러 갔다지만 공을 세운 게 먼저야. 하지만 어공이 청해에게 보인 태도는 다른 사정이 있어 보였네. 그만 얘기하고 서둘러 사진궁에 가보자. 기다리게 하는 것도 실례일세. 우린 손님이잖아. 손님도 손님 나름의 예의가 있어야지. 자, 시간이 늦었으니 출발하지.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저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전 나부 최고의 비행사가 될 수 있어요. 엄마처럼요. 재능? 두 이방인이 없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별대목을 훔쳐서 하늘로 날아올랐을 땐 기분이 좋았겠지? 그럼 요물에 포위될 때는? 그때 네가 사고라도 났으면 내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니? 천박사의 한가한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잘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젠 천박사의 규칙도 어기고 모녀간의 약속도 어겼구나. 엄마,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엄마를, 천박사를 한 번이라도 돕고 싶었어요.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끝이 없는 소리만 작성하는 건 싫어요. 제 적성에 안 맞다고요. 군함비행사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최고점이었어요. 다들 제가 엄마의 버금가는 천재라고, 역시 엄마의 딸이라고 부럽다고 했죠. 근데 제가 몰래 시험 본 건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가 알았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몰래 시험을 봤다고? 그때 내가 안 된다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군함에 탑승할 수 있었을 것 같니? 그리고 천재라는 말은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아라. 난 네가 왜 비행사가 되려는 건지 모르겠구나.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 세상 누구든 군함 비행사가 될 수 있지만 조타수의 딸만은 안 된다뇨?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날기 싫다고 저까지 묶어두면 안 되죠. 전 세상 속의 새가 아니라고요. 청해, 어디 가니? 미안, 면목이 없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 때가 아닌 것 같군요. 두 사람의 탓이 아니야. 내가 장소를 안 가리고 실례했네. 어공님의 사생활을 엿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시죠. 집안일일 뿐이야. 두 사람도 조금 들었지? 청이는 군함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난 허락하지 않고 사무직을 하라고 했지. 독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괴물에 포위된 광경을 떠올리기만 하면 지금도 무서워서 꼬리가 오싹해. 말하자니 우습지만 풍요연합군이나 활성화된 행성이나 위험하다는 건 다 봐서 난 두려움 따윈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너희랑 같이 싸울 때가 돼서야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 미안. 이런 고민으로 손님의 기분을 망쳤네. 오늘 두 사람을 초대한 건 열차를 더 알고 싶어서니까 이런 일로 분위기 망치지 말자. 사과의 의미로 다과를 준비했어. 이 고급 인연춘을 맛봐. 별바다를 누비는 무명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 이 선물은 내 딸을 구해준 답례니까 거절하지 말아줘. 천박사 사람들이 어공님은 나부에서 손꼽히는 비행사고 정의의 운기군이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번에 활을 당기시는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이 진짜인 걸 알았죠. 어공님의 뛰어난 별대목 조종 실력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업무도 바쁘실 텐데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군요. 그럼 실망하겠는걸? 하늘은 이제 나한테 안 어울려. 저기 잠깐만. 구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번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 너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잘됐다. 아니지. 내 말은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난 성인식도 치른 성인이니까 꿈을 이룰 자유는 있다고. 근데 엄마는 아직도 날 어린애로 여기고 날 가두려고 해. 마치 엄마를 떠나선 한순간도 못 사는 애처럼. 이건 청의 너의 가족 문제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내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순 있네. 부모가 되면 완강해져. 바위를 움직이려면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하지. 그러니 오늘처럼 폭발하는 것보다 참을성 있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떤가? 사실 엄마가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비행 얘기만 나오면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내 별뗏목 장난감을 숨기고 항구에서 비행선을 세고 있는 날 끌고 와서 공부하라며 책상 앞에 앉혔지? 어떻게 해서 천박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엄마 때문에 사무직을 하고 있어. 매일 선야대로를 걸을 때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보면 마음이 허전해. 죄송해요. 배도 허전하네요. 방금 엄마가 다과를 내주시는 것 같던데 맛은 괜찮았나요? 오늘 난리를 쳤더니 화가 나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가 고급 다과를 대접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별뗏목의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나부 현지의 먹거리를 사줄게. 도착! 선주나부 최고의 현지 먹거리. 실은 음료수야. 바로 이 자판기에 있어. 미안. 난 사무직이라서 사실 거창하게 대접해줄 돈은 없어. 이것 봐. 소다도유. 한 사람당 한 캔씩 사줄게. 맛이 조금 독특하긴 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료야. 내가 마셔볼게. 뭔가가 생각나는 맛이군. 웰트 씨의 고향에도 비슷한 음료가 있나요? 아니, 내가 열차에 막 올랐을 때 히메코가 내린 커피를 힘겹게 마시다가 입맛을 버린 느낌이 떠올랐어. 어때? 마실만해? 소다도유를 원샷하는 이방인은 처음 봐. 역시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비행이랑 똑같네. 못 마시겠으면 무리하지 마.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별뗏목의 바다에서 별뗏목 구경하기 좋은 곳을 알아. 솔직히 인생이 그래. 소다 두유를 열기 전까진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 알 수 없네. 특별한 경험에는 이런 위험한 선택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지. 웰트 씨는 엄마랑 정말 다르시네요. 엄마는 항상 하늘에 발을 들이면 돌이킬 수 없어. 비행사는 죽음과 함께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군함 비행사는 피곤하고 위험한 직업이죠. 그래도 전 별하늘을 날아다니며 광활한 은하에서 선주 연맹을 위해 싸우고 싶어요. 그 꿈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건가? 여우족의 돌잡이 풍습을 아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앞에 운명을 대표하는 물건을 놓는 거예요. 옥조를 잡으면 점술가가 되고, 검을 잡으면 전사가 되어 공을 세우고, 별뗏목 장난감을 잡으면 아주 정확해! 엄마는 어렸을 때 별뗏목을 잡았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뛰어난 비행 재능을 드러냈대. 성인이 되자마자 경원 장군님께 옹기군으로 뽑혀서 군함 비행사가 됐지? 엄마는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어. 폭풍우를 뚫고 가는 화살처럼 보리인이 밀집한 방공 화력 속을 통과해 수함 3대를 추격시키기도 했지? 게다가 천박사 레이스 기록, 최다 격투 기록을 보유했다고. 내가 엄마의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어릴 적부터 난 엄마 같은 전설이 되고 싶었거든. 상상이 가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영웅이고 영웅의 이미지는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니 말일세.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3차 풍요의 주민전쟁이 끝난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별뗏목에 오르지 않았죠? 심지어 전적도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어렸을 땐 어깨 너머 배운 실력으로 별뗏목을 운전했고 각종 극한 조종을 실험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재능이 있더라고요. 전 살아남았고 안정적으로 착륙했거든요. 그때 엄마 앞으로 끌려갔는데도 기뻐서 자랑했어요. 웃으면서 역시 우리 딸이라고 할 줄 알았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인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인정해요. 미성년자가 별뗏목을 모는 건 잘못한 일이죠. 다만 엄마가 분노한 이유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엄마를 본받고 엄마랑 똑같은 재능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직도 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아이가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네. 어국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 하지만 비행은 제가 유일하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전 이미 하늘을 느껴버렸거든요. 방금 엄마의 비서인 서희 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절 구조할 때 회성항에서 엄마가 가지고 다니던 장식품을 잃어버렸대요. 서유 언니가 그걸 찾아서 엄마에게 돌려주고 이 기회에 관계를 회복해보라는데요? 회성항에서 잃어버렸다고?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찾아주지. 번거로울 텐데 그래도 괜찮나요? 미안하다니까. 소다두유 얘기는 이제 그만해줘. 흉물과 싸울 때 난리가 났으니 엄마 물건은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 장식품은 어떻게 생겼나? 아마 사각형의 물건일걸요? 그걸 늘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건 네 전문이군. 잡동사니 속 눈에 안 띄는 장식품을 찾는 것도 일종의 수수께끼 아닌가? 넌 보물이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도 찾아내잖나. 네 예리한 관찰력은 언제나 감탄스럽지. 이 일은 안심하고 너에게 맡길게. 이건 어공 조타수께서 잃어버린 물건이 아닐걸세. 너무 크잖나. 진도 설마 이것도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때 옹기군도 많이 왔잖나. 아니요, 이건 모형이에요. 아마 환경을 촬영하는 데 쓰는 소품일걸요? 장난치지 마. 장식품이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닐 리가 없다고. 하지만 도자기병 자체는 정교하고 예쁘군. 이건 선수 길조 문양이지? 웰트 씨는 정말 박학다식하네요. 나도 잘 아는 건 아닐세. 이건 엄마가 늘 가지고 다니던 장식품인데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건 수렵의 표식이네. 이건 비행사가 별대목 선실에 걸어놓고 비행운을 비는 물건이야. 어공님께서 소중히 여긴 물건인가 보군. 청해, 우리가 배웅해 줄 테니 직접 어머님께 돌려드리고 잘 대화해봐. 아니요, 조금 있다가 갈래요. 가기 전에 두 사람이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만약 어머님을 설득해달라는 거면 그건 좀 곤란해. 외부인이 남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순 없으니까. 오해예요. 전 단지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대체 어떤 일이길래 천재 비행사이자 비행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 성물을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비행사였던 나를 그리워하시는 게 분명해요. 근데 다시 날지 않으시고 심지어 제가 군함 비행사가 되는 걸 말리시다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 본인이 언급하길 꺼리는 일이면 천박사 사람은 알아도 쉽게 말하지 않겠지. 난 먼저 경원 장군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군. 장군께선 직접 조타수 어공님을 뽑았으니 과거사라면 누구보다 잘할 걸세. 경원 장군님이요? 이런 걸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될까요? 참, 두 분은 원래 장군의 손님이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민폐잖아요. 괜찮아. 어공님이 더 이상 날지 않는 이유를 알면 왜 창의가 군함 비행사가 되는 걸 반대하는지도 알 수 있겠지. 이번 일은 우리가 직접 도와줄 수 없지만 어공님을 설득해줄 돌파구를 찾아줄 수 있을 걸세. 우리에게 맡겨. 그럼 부탁할게요. 전 다시 별대목의 바다를 구경하러 가보려고요. 아직은 천박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번에 어떤 일로 신책부에 온 건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 조타수 어공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공에 대해? 별대목을 몰고 구조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험에 빠진 천박사의 사무원을 두 이방인이 구해줬다고 들었네. 나부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어공답지 않게 노발대발했다는 소문이 신책부까지 전해졌다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모녀의 일에 휘말린 건가? 어공님은 원래 뛰어난 비행사였는데 딸이 같은 길을 걷는 걸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대답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물론 자네들도 조타수 어공이 그 이유를 함구하고 있어 이곳에 온 거겠지. 청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면
더 오래된 시절의 얘기는 어떤가? 비행사였던 어공에 대해 어떤 게 궁금하지? 청예가 이런 것도 자네들에게 말해주었나? 정말 그립군. 과속 비행으로 잡혀서 내 앞으로 끌려왔던 여우족 소녀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타수님이 되었다니. 그때의 나에게 저 소녀는 나중에 아주 성숙하고 진중한 조타수가 될 거야 라고 했어도 믿지 않았을 걸세. 당시에 어공은 공무가 다망하고 서재에 죽치는 지금과 딴판이었지. 불같은 성격은 멈출 줄 모르는 바람 같았어. 어공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는 건 그 전후밖에 없었다네. 그래, 규격이 큰 군함은 비행사 2명이 한 줄로 움직여. 한 사람은 비행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기를 조종하지. 정예 비행사의 전설도 정예 무사가 있어야 완성되는 걸세. 어공의 짝은 채이라는 소녀였어. 군함 운전이든 화력 조종이든 채이는 날카로운 칼처럼 불필요한 감정을 접어둔 채 깔끔하고 날렵하게 일을 마쳤지.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함께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선주 공군에 큰 피해를 준 그 전투가 없었다면. 이건 천궁의 사명의 성물이 아닌가? 이걸 어디서 얻었지? 이 성물은 지금까지 어공님이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에 있었는데 청희 아가씨가 잠깐 저희에게 맡겼습니다. 이걸로 어공님의 과거사와 더 이상 비행하지 않는 이유를 들으려고 했죠. 이 성물은 평범한 공예품이 아니라 피와 눈물의 증거라네. 다들 선주가 별바다를 순회한 일은 익히 알 테지. 하나, 풍요의 주민 전쟁은 잘 모를 걸세. 선주에서 흉물을 제거했을 때 풍요의 흉물 연합군도 전선을 뚫고 선주를 여러 번 사지로 내몰았지. 30년 전에 요청과 방어, 두 선주는 적에게 포위되었어. 연맹과 풍요의 주민의 기나긴 전쟁에서도 그 공중전은 가장 참혹한 전투라고 할 수 있다네. 100만 군함 비행사는 아군의 몇 배나 되는 풍요의 흉물을 마주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지. 살아서 전장을 떠난 비행사는 10만이 안 됐어. 그리고 이 불리한 전쟁의 말미에 천궁의 사명이 빛의 화살로 풍요의 흉물을 부숴버리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나부가 항행을 계속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을 걸세. 이런 성물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천궁의 사명이 전장에서 남긴 잔화라네. 생존자들에게 거기엔 전우의 피, 잿더미가 된 적, 그리고 자신의 추억이 뒤섞여 있는 거지. 어공이 바로 그 전쟁의 생존자라네. 그리고 어공의 가장 친한 친구인 채이는 타지에 묻혀 돌아오지 못했지.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조타수 어공의 비행을 멈춘 마음의 응어리는 내가 짐작할 수 없네. 오래된 상처를 벌리고 싶지도 않지. 과거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어공과 채이는 생사를 함께한 절친이었으니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한 추억을 남겨두었을 걸세.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지만 청해는 과거의 일을 알 권리가 있다네. 그 과거가 청해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으니 말이지. 이런 일로 장군의 시간을 빼앗아 정말 죄송하군요. 천만에 이건 그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인데 어찌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책부에 산처럼 쌓인 문서와 잦은 회의야말로 사소한 일이지.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별대목의 바다로 가서 청해를 찾아보자. 왔구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신지 바람 좀 쐬러 나가셨어. 아마 나 때문이겠지? 닮은 점이 많은 모녀군. 맞아요. 매번 싸우고 나면 둘 다 산책하러 나가요. 단지 각자 별대목의 바다 반대편을 걸을 뿐이죠. 그럼 싸우고 나서 바로 만나는 걸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내 생각엔 바보 같은데. 아무튼 겸원 장군님께 뭐라도 알아내셨나요? 어공님께선 지금까지 너한테 아무런 언급도 안 하셨나? 저도 엄마에 관한 일을 알고 싶지만
엄마는 매번 화제를 돌리거나 못 들은 척해요. 엄마가 겪었던 일이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건 저도 대충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큰 뒤로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래, 어공님께서 비행을 그만두고 네가 비행하는 걸 원치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걸세. 절친을 잃은 아픔이 떠올라서 제 비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저에게 재능이 있을수록 그 과거를 제가 되풀이할까봐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죠? 내가 어공님의 생각을 단언할 순 없어. 네가 직접 가서 얘기해봐. 웰트 씨의 말이 맞아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경원 장군님께서 말한 과거는 아마 사진궁의 서류함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전에 엄마가 어떤 물건을 소중하게 공문서 보관소에 넣는 걸 봤거든요. 일기 같은 서류였어요. 그 일기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나? 조금은요. 근데 천 박사의 서류 내용이 워낙 많아서 두 사람이 같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외부인이 천 박사의 서류를 보는 건 예의가 아니야. 청해, 우린 같이 가줄 수만 있어. 찾는 일은 네가 직접 해야 해.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난 일이 좋다, 야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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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방해하지 말자. 이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것 같은데 이 술상기는 내버려두자. 뭘 봐. 난 게으름 피운 게 아니라 재원경옥으로 술산기의 계산 능력을 훈련하고 있어. 이것도 업무야. 노는 게 아니라고. 미안, 방해했네. 안명 씨는 엄격한 사람이니까 다른 술상기를 쓰자. 이건 쓸 수 있어. 좋아. 역대 조타수의 개인 서류를 보관한 곳은? 찾았다. 가서 확인해봐요. 아마 여기일 거예요. 어디 보자. 찾았다. 이게 바로 엄마의 일기예요. 이건 어공님의 일기장이니 우린 보면 안 될 것 같아.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건 몇십 년 전의 물건이고 이방인에겐 반평생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아니, 역시 내 생각엔 보면 안 돼. 넌 여기서 청해랑 있어. 난 옆에서 기다릴게. 알겠어요. 솔직히 진짜 별거 없을걸요? 제 기억엔 비행사를 하며 느낀 점을 적은 게 다였어요. 이해해. 웰트 씨는 딱 봐도 그런 사람 같아. 원칙을 고수하고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사람 말이야. 같이 읽어줘. 일기에서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조타수님의 딸이 외부인을 데리고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다니. 이게 무슨 꼴이야? 손에 들린 건 뭐냐? 어디 보자. 어공님의 일기? 간도 크지? 감히 어공님의 일기장을 봐? 그것도 어공님의 딸이랑 같이? 천공님이시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안명 씨, 화 좀 푸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인지는 대충 알겠군. 청해야, 네가 비행사가 되는 걸 어공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불만인 건 알지만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신단다. 무슨 말인지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군함 비행사가 될 수 있는지보다 엄마가 겪은 일이 뭔지가 더 알고 싶어요. 엄마가 천재 비행사에서 어공 조타수가 된 이유를 알고 싶다고요. 나도 여기서 지낸 세월이 있으니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내게 직접 물어보렴. 이것저것 들쑤시지 말고. 그건 나쁜 습관이야. 아니, 이건 내가 보면 안 되는 물건이잖아. 보여주지 마. 다른 거나 물어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걸로. 제이 아가씨 말이지.
기억나는군. 최희 씨는 당시 손에 꼽히는 무사였고 같이 비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차고 넘쳤지. 그녀의 남편인 광현 씨는 비행사였는데 부부가 함께 군함을 조종해 모두의 부러움을 샀어. 그래도 최희 씨랑 가장 축이 잘 맞고 한조가 되었던 사람은 네 어머니였어. 네 어머니와 같이 출격한 횟수는 광현 씨랑 출격한 횟수보다 많았지. 특히 광현 씨가 전사한 뒤로 최희 씨는 네 어머니랑만 함께 싸웠지. 하지만 최희 씨도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어. 비행사의 인생이 그래. 언제가 마지막 비행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 최희 씨의 죽음은 어공님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지. 그 전투가 끝나자 어공님께서는 관리와 다르게 최희 씨의 유품을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종종 꺼내보시더구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선조 사람의 유일한 장점이 바로 오래 사는 건데 짧은 인생을 가진 여우족 비행사보다야 아는 건 훨씬 많지. 휴, 결국 대단한 천재는 다 가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빨리 그들을 잊지 않도록 과거나 되새기는 것뿐이야. 최희 씨의 유품은 대체 어디에 둔 걸까요?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요, 안명 씨. 괜찮아. 이건 너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 나도 알아. 이제 어공님의 사무실을 수색할 생각이겠지. 청이야, 네 마음은 이해한단다. 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나련다. 상사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순간 자리를 비우는 것도 직장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지. 네 엄마한테 오늘 날 봤다고 말하지나 말거라. 알겠어요. 어서 가거라. 곧 어공님이 돌아오실 게다. 우리 엄마가 사무용 책상에 보관한 물건이 많거든? 같이 찾아보자. 이 사무용 책상의 장점은 바로 이거야. 심플하고 수납 공간이 많아서 사무원들이 애용하는 책상이지. 책상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에 각각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볼까? 화면이 있네? 우리가 찾는 물건일지도 몰라. 이건 사망한 장수들의 서류야. 엄마는 모든 사람의 기록을 손닿는 곳에 보관했구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비행사가 전장에서 승리할 때마다 엄마는 나한테 승리의 대가를 잊어선 안 돼 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찾는 물건은 여기 없네. 책상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에 각각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볼까? 연이랑 개인적인 편지, 그리고 타계의 즐거움 한 권이 있네? 엄마는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좀 더 호탕한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찾는 물건은 여기 없네. 책상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에 각각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볼까? 찾았다. 이 책자는 엄마의 일기랑 형식이 비슷하네. 근데 이건 최희 씨의 일기 같은걸? 그래서 난 엄마가 입양한 아이라는 거야? 이 최희 씨가 내 어머니인 거고? 내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로 알게 되니까 꿈꾸고 있는 것 같아. 그 아이가 하늘을 접하게 하면 안 돼. 이게 내가 군함 비행사가 되려는 걸 반대한 이유였어? 비행사에게 동료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건 이륙하기 전에 하는 가장 중요한 맹세야. 엄마는 동료를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또 다른 채희 씨가 나오는 건 막고 싶었겠지. 엄마에게 난 딸이자 친구를 위한 마지막 책임이었던 거네. 난 내 꿈이 엄마를 이렇게 곤란하게 했을 줄은 몰랐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기를 보니 엄마랑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비록 우리가 피로 이어진 모녀는 아니란 걸 알았지만 전보다 엄마를 더 이해하게 됐어. 한 번만 더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엄마랑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다행이다. 고마워. 다 끝났어? 좀 어때? 일은 순조로워?
알겠어. 그럼 같이 어공님께 가자. 근데 우리도 널 돕고 싶지만 원칙상 어공님과 교섭할 때 우린 직접 관여할 수 없어. 네, 괜찮아요. 이해해요. 두 사람이 곁에만 있어도 큰 용기가 돼요. 엄마는 기분이 나쁠 때 옥계의 문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산책해. 지금도 거기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보자. 엄마, 청해? 그리고 두 사람은 왜 같이 있는 거지? 청해가 친절하게 별대목의 바다를 구경시켜줬어요. 돌아다니다 보니 청해가 어공님과 다시 화해하고 싶은데 부끄럽다고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같이 왔습니다. 청해가 철이 없어서 폐를 끼쳤네. 엄마! 됐어. 날도 어두워졌으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꾸나. 실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군함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그 일은 여러 번 얘기했잖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망설이는 것 같군. 이럴 때는 너 같은 또래가 한번 부추겨줘야지.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 역시 웰트 아저씨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그럼 청해를 도와 어떤 걸 얘기해야 하지? 이건 체이의 일기잖아. 이게 왜... 알겠어, 청해야. 미안하지만 난 다른 사람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네 꿈을 지지할 수 없어. 네 용서를 바라진 않아. 다만 내 변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녀 사이에 용서와 변명이라뇨. 엄마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다 들을 거예요. 나도 너처럼 하늘을 동경했단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나도 알아. 우주를 항해하면 사방이 광활한 공허고 먼 곳은 상상조차 안 가는 기묘한 경치로 가득하지. 별바다에서 외로운 배처럼 떠도는 걸 고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린 그걸 자유라고 부르고 싶었지. 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우린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별뗏목을 몰고 다니며 사고치기 일쑤였지. 경원 장군의 앞으로 잡혀가기 전까지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천박사의 최고 정예인 군함 비행사가 됐어. 그 삶은 수월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잔혹했지. 곁에 있는 친구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고 나 자신조차도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삶이었어. 하지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열정적으로 하늘을 비행하며 흉물을 쓰러뜨리고 정의를 지키는 삶이었지. 여우족의 일생은 짧으니 이런 명예로운 일을 위해 불태워야 하는 게 아닐까? 오늘은 우주가 맑구나. 날기 좋은 날씨야. 이번엔 보리인의 주력 함대와 싸우러 가는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해. 왜? 출산 휴가로 1년 쉬었다고 실력이 녹슨 거야? 자신 없어? 뭐래? 나랑 오랜만에 비행하는 거라고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래, 보고 싶었다. 너 없이 날려니까 은하도 작아진 것 같았어. 제이, 네가 진짜 돌아올 줄은 몰랐어. 군함이 그렇게 매력적이야? 엄청나게 매력적이지. 힘들고 돈은 적고 맨날 허리띠 졸라매면서 나보러 돌아오는 날도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다시 고르라고 해도 난 군함 비행사가 될 거야. 난 하늘을 느껴버렸거든. 정말 이상해. 200년을 살면서 잡담은 거의 다 잊었는데 그 시시한 잡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그게 내가 체이와 마지막으로 나눈 잡담이거든. 체이야, 조금만 더 버텨. 체이야, 눈 떠, 체이야. 고마워.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청해가 이 길을 걷는 건 막아줘. 청해가 군함 비행사가 되어선 안 돼. 체이, 청해는 네 딸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네가 직접 해. 고조대가 곧 올 거야. 눈 떠. 청해가 아직 널 기다리고 있다고.
광현도 죽었는데 너까지 없으면 청해는 어떡해? 일어나! 내가 활활 타오르는 별대목에서 기어나왔을 때 보인 건 피도 눈물도 없는 행성에서 대기에 가려지지 않은 하늘이었어. 내가 본 하늘 중에 가장 아름다웠지만 견딜 수 없는 슬픔만이 느껴졌지. 난 땅에 뻗어 그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꿈속에서 난 그날 죽었어. 엄마한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하지만 엄마, 난 이제 철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군함 비행사는 힘든 길이지만 전 준비됐어요. 물러서지도 않을 거예요. 전 같은 길을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희생으로 선주 사람들의 행복을 바꿀 수 있다면 전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넌 채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 그래서 네가 재능을 보일수록 난 두려웠지. 네가 준비됐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난 준비가 안 됐어. 그거 아니? 그 잔인한 일들은 날 쓰러뜨리지 못했어. 나, 채이, 그리고 네 친아버지인 광현도 입대할 때 마음의 준비를 끝냈지. 하지만 채이를, 그리고 수십만 전우를 빼앗은 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니? 그건 천궁의 사명의 화살로. 그래, 천궁의 사명이 내린 하해와 같은 신의 은총은 일격에 그 흉물들을 쓰러뜨렸어. 하지만 우린 적의 전진을 막는 데만 수십만 명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지. 천궁의 사명에게 적을 격파하는 게 그리도 쉬웠다면 우리의 희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에이언즈의 위력에 비하면 인간의 희생은 웃음거리와 다름없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 하지만 내가 두렵다고 대신 결정하면 안 되는 건데, 너가 내 딸이라도 말이야. 네 인생에 관여해서 미안하구나. 엄마로서 실격이야. 엄마, 사과하지 말아요. 정말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일은 함께 수속을 밟으러 가자꾸나. 넌 왕년의 나와 채이처럼 지상 근무부터 시작할 거야. 분명 뛰어난 군함 비행사가 되리라고 믿어. 정말인가요?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네가 내 길을 걸을까봐, 채이의 길을 걸을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이게 네 선택이라면 네가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지해줄게.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이 있어요. 얘기해보렴. 저 엄마랑 같이 비행해보고 싶어요. 아, 그건 안 되겠구나. 난 이젠 알지 않아. 왜요? 난 이미 하늘을 느껴버렸거든. 흑심을 품은 놈이